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같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고급 과정을 함께 할 허민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이렇게 처음 만나뵙게 돼서 굉장히 설레이고요.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원하시는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같은 경우는 최근 공무원 시험에서도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급 같은 경우는 이제 60점 이상이고, 그리고 이제 1급을 맞으려면 이제 70점 이상이기 때문에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크게 부담을 느끼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그 강의를 이제 하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좀 시험 출제 빈도가 좀 높다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좀 강조해서 집중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 강의 같은 경우는 그 선사시대부터 이제 현대까지죠. 한국사를 이제 다 이제 하게 되는데, 다 합해서 이제 21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21강이면 하루에 한 강씩 해서 한 21일 정도면 완벽하게 이제 그 마스터를 하실 수 있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1강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 한반도에서 최초로 인간이 살았을 그 시기부터 우리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강은 선사시대와 이제 국가의 형성 과정이 나타나게 되겠는데요. 여기 이제 선사라는 이제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 선사라는 그 단어적인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사의 단어적 의미는, 그러니까 역사 이전 시대를 이끌어서 우리는 선사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역사 시대 같은 경우는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문자가 사용이 되었었기 때문에 그 기록을 통해서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이제 그 선사 시대 같은 경우는 기록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물이라든지 또는 유적을 통해서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 한반도에서 인간이 최초로 살았다라고 이제 알려지는 시기는 이제 도각적으로 이제 증명이 되겠죠. 알려지는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70만 년 전부터 이제 사람이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구석기 시대가 이제 최초로 이제 시작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선사 시대는 그래서 구석기 시대와 이제 신석기 시대를 접어들면서 이제 선사 시대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구석기 시대는 우리가 지금 배우게 되는 이 구석기 시대는 한반도에서 구석기 시대는 70만 년 전부터 70만 년 전부터 이 구석기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이 이제 진화를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제 그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 이제 두 손이 굉장히 자유로워지잖아요. 그래서 막대기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동물의 뼈를 이제 가지고 이제 사냥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돌멩이를 집어서 이제 또 사냥을 하는데 사용을 했었겠죠. 그 돌멩이를 이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도구에 사용이 되겠는데요. 자, 이 도구 같은 경우는 어떤 도구를 이제 주로 사용하게 되냐면 돌덩이를 주로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돌이냐면 뗀석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구석기 시대 때에 뗀석기를 석기를 떼어내었다고 해서 이제 뗀석기가 되겠는데요. 돌덩이를 떼어내어서 좀 날카롭게 깎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사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구석기인들은 이 사냥이라든지 또는 그 채집이라든지 또는 이제 어로 활동을 통해서 이제 생활했었거든요. 먹고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자연 경제 활동을 통해서 이제 음식물을 섭취를 하고 이제 생활했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여기저기 이제 그 채집이라든지 사냥을 하기 때문에 여기저기 이동 생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무리를 지어서 이동 생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엄청나게 큰 동물들 있지 않습니까? 맘모스라든지 또는 코뿔소라든지 이런 동물들을 무리 지어서 이제 사냥을 했었겠죠. 혼자서는 이제 이 맘모스를 못 잡지 않습니까? 혼자서 맘모스를 아무리 자기가 무기가 좋아도 혼자서는 이제 이길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여럿이서 무리를 지어서 평등한 공동체의 어떤 구성원들끼리 이제 그 맘모스라든지 또는 이런 대형 동물들을 사냥을 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냥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또
굉장히 부상자도 막 있었고 막 그렇겠죠. 그렇지만 무리 전체가 이제 잘 살기 위해서는 한 명의 어떤 나보자가 생겨서는 안 되거든요. 이 공동체 사회에서는. 그래서 원시 사회에서는 이 공산사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원시 공산사회라고, 마르크스의 그 역사 발전 법칙에 의하면. 그래서 원시 사회에서는 무리 구성원들이 굉장히 평등하게 똑같이 생산을 해서 똑같이 나눠 먹는 그런 사회였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빈부격차가 심화가 되고 인간의 욕심은 무한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빼앗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원시사회에서는 그런 모습이 없었고 무리 구성원들끼리 굉장히 평등한 그런 사회였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거는 이제 뭐 동굴이나 강가나 뭐 막집에서, 막집은 이제 집을 이제 막 지었다고 해서 이제 막집이 되겠고요. 집을 뭐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데 뭐 이쁘게 지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동굴 같은 경우는 뭐 맹수라든지 또는 뭐 비와 바람과 같은 어떤 그 자연 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공간으로서 기능을 했었다라는 것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구석기인들은 그 예술적인 감각도 좀 있었나봐요. 그래서 동물이나 또는 동물의 뼈나 또는 뿔을 이용한 조각품도 이제 제작을 했었고요. 동굴 벽화를 이제 그려서 사냥감의 번성을 비는 그런 주술적인 행위도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현대 사회에서는 과학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과학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뭐 천재지변이라든지 뭐 지진과 같은 이런 천재지변들이 일어나는 원인들이 어느 정도 과학적으로 이제 분석이 되고 해석이 되는데, 그 원시사회에서는, 이 선사시대에서는 그런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그 어떤 종교적인 주술신앙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과학이 점점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반비례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까지 종교를 많이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 종교를 많이 믿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지금 현대사회에서 과학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과학의 힘으로써 이해되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종교가 우리 사회, 우리 그 현실 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예술적인 의미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구석기 시대의 어떤 시기 구분을 하게 되면요. 자, 이 석기를 다듬는 수법에 따라서 전기와 중기와 후기로 이제 구분을 하게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초창기에는 이 전기, 그러니까 전기의 구석기 때는 그 하나의 석기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석기를 가지고 여러 용도로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사냥을 할 때도 쓰고, 그 다음에 사냥감을 잡아와가지고 이제 뭐 가죽을 벗긴다거나 아니면 뭐 조리를 한다거나 할 때 그 하나의 석기를 가지고 여러 용도로 사용하게 되는데, 자, 이게 이제 중기 구석기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제 그 도구의 전문화가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의 석기를 가지고 하나의 용도로 이제 사용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석기로 사냥을 하는 용도로만, 조리를 하는 용도로만, 그리고 또 껍질을 벗기는 용도로만, 자, 이런 용도로 이제 사용하게 되는 게 이제 중기 구석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후기 구석기로 이제 넘어오게 되면서 이제 그 도구의 어떤 그 대량 생산화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똑같은 석기를 이제 여러 개가 이제 제작이 돼요. 똑같은 석기를. 그래서 큰 돌덩이 이렇게 있으면 그 사이에다 뭐 쐐기를 이렇게 박아가지고 그 좀 다른 좀 큰 짱돌을 가지고 이제 거기다 이제 타격을 하게 되면 이제 똑같은 석기가 이제 여러 개가 이제 제작이 되는, 자, 이런 형태로 진화를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석기 시대에서 특히 후기를 대표하는 이 석기가 있는데요. 그 석기가 바로 뭐냐면 바로 쓴배찌르기가 되겠습니다. 쓴배찌르기는 뭐 이렇게 생겼어요. 끝에가 이제 굉장히 날카롭고요. 끝에가 굉장히 날카롭고, 이 날카로운 돌로 이제 그 제작을 하게 되는데, 여기다가 이제 나무 막대기를 연결을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창처럼 이제 사용을 했었겠죠. 그래서 동물을 찌를 때 주로 이제 사용했었던 게 바로 이 구석기 시대 후기 때 있었던 쓴배찌르기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구석기 시대의 유적지는 주로 한반도에서 이제 그 내륙 지역에 주로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뒷부분에 이제 우리가 또 신석기도 이제 배우게 될 텐데요. 신석기 같은 경우는 해안가나 강가에 주 유적지가 분포해 있는데 반해서 구석기 시대의 유적지는 내륙 지역에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오른쪽에 그 설명이 간단하게 나와 있죠. 동관지는 한반도 최초의 그 구석기 유적지다라는 거 이것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굴포리가 있었고요. 뭐 승리산 동굴, 여기에 그 한반도 내 최초로 인골이 출토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곳이 이제 승리산 동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평남 상원의 뭐 거무모루 동굴, 그 다음에 뭐 연천 전곡리, 그다음에 제천 전말 동굴, 네, 뭐 상실이 동굴, 둘봉 동굴, 네, 뭐 공주 석장리, 자 이런 지역이 그 한반도를 대표하는 그 구석기 시대 이제 유적지가 되겠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하셔야 될 내용이 어떤 내용이 되겠냐면, 그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보면 이제 전곡리라고 나와 있죠. 그 경기도 연천 전곡리에서 이 구석기 유적지가 이제 1978년에 이제 발견이 되었었는데요. 그 미국의 그 고고학자인 이 모비우스라는 사람이 이 학설을 이제 내세웠었어요. 모비우스의 학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학설을 내세우게 되냐면, 구석기 시대의 유적지는 그 유럽 아프리카 문화권과 그 다음에 동아시아 문화권이 서로 별개의 문화권으로 형성을 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 양면 핵석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양면 핵석기. 그러니까 뗀석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먹도끼를 이제 양면 핵석기라고 이야기하는데, 돌덩이가 이렇게 있으면 양쪽 면을 깎아요. 양쪽 면을 깎아가서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든 이 석기를 이제 주먹도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주먹도끼가 모비우스의 그 학설에 의하면, 자, 동아시아에서는 이런 도끼가 이제 출토가 되지 않았었고, 어디서만 나왔었냐면, 이제 그 유럽이라든지 또는 아프리카, 인도 지역, 자, 이 지역에서만 이 석기가 이제 대거 이제 출토가 되었었는데, 자, 이런 모비우스, 그리고 이제, 뭐 중국이라든지 뭐 일본이라든지 뭐 한반도와 같은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동남아시아 같은 지역에서는 집게 문화권이라고 해서 한쪽 면만 쪼개가지고 이제 그 사용하게 되는, 자, 이런 그 집게 문화권이라고 해서 문화권을 이제 나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럽의 문화권과 그 다음에 아시아 지역의 문화권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제 유럽의 문화권이 좀 더 우수한 문화권이었었다. 석기 시대에도 그런 그 논리로서 이제 이용을 했었는데, 자, 그런 모비우스의 학설이 1978년도에 연천 전곡리에서 이 주먹도끼가 이제 발견이 되면서 이제 그 일순간에 이제 무너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연천 전곡리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그 아래쪽에 각주로 해서 이제 설명을 해 놓았는데요. 여러분들이 그걸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이제 두루봉 동굴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두루봉 동굴, 충북 청원에 있는 두루봉 동굴인데요. 이 두루봉 동굴에서 한 6살 정도의 아이로 이제 추정이 되는 그 아이의 인골이 이제 발견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인골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아이의 인골 가슴에 이제 국화꽃이 뿌려져 있는 그런 인골이 이제 발견이 되었었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 상상해 볼 수 있는 건 뭐가 있냐면, 이 시대 때에 그 아이를 이제 묻으면서, 아이를 장례를 치르면서 굉장히 슬퍼했었구나. 그 장례의 의식이 좀 있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그 6살짜리 그 아이가 이제 죽었을 때 얼마나 슬퍼했었겠어요. 눈물도 흘리고, 국화꽃도 뿌려주고, 이랬었겠죠. 그런 어떤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쪽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이제 보시게 되면, 이 중석기 시대라고 해서 나와 있죠. 자, 중석기. 이 중석기는 이 구석기와 그 신석기의 과도기적 단계로서 이야기를 합니다. 중석기. 그러니까 뭐 신석기도 아닌 것이, 뭐 구석기도 아닌 것이 좀 애매모호한 시기라고 해서 중석기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중석기 같은 경우는 이 지구에서 기후의 변화가 이제 나타나는 그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지구의 그 역사를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날씨가 굉장히 추운 빙하기와 그 다음에 날씨가 굉장히 따뜻한 간빙기가 몇만 년을 그
몇만 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교대로 번복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까? 따뜻합니까? 날씨가 굉장히 따뜻하죠. 그래서 이제 간빙기의 그 시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앞으로 이제 뭐 한 10,000년이나 20,000년 뒤에 날씨가 굉장히 추워지는 빙하기가 또 올 수도 있겠죠. 어쨌든 지금 이 시기는 간빙기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따뜻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구의 해수면이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원래 그 한반도와 일본 열도가 이렇게 육지로 해서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연결되어 있었고, 지금의 서해 바다가 예전에는 육지였었는데, 자,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면서 서해 바다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일본과 우리나라가 이제 떨어지게 되는, 자, 이런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한반도에는 이제 어떤 동물들이 이제 출현을 하게 되냐면, 그러니까 그 이전에 한반도에 날씨가 추웠잖아요. 날씨가 추웠기 때문에 추운 지역에서 사는 이 맘모스와 같은 이 동물들이 대거 이제 북쪽 지역으로 이제 건너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살았었던 구석기인들도 그 맘모스를 따라 잡으러 북쪽으로 이동을 했었겠죠. 그래서 한반도에서 지금 발견되는 이 구석기인들은 지금 우리 민족, 우리 한민족이죠. 우리 한민족이 직접적인 조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 자, 그래서 이제 날씨가 굉장히 따뜻해지는 그 과도기적 단계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 따뜻해지기 때문에 굉장히 날쌔고 좀 크기가 작은, 자, 이런 동물들이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하게 돼요. 토끼라든지, 여우라든지, 사슴이라든지, 자, 이런 동물들이 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도 그 동물들을 사냥하기 위해서, 그래서 도구도 이제 진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용되었었던 이 뗀석기에서 이제 그 도구가 굉장히, 석기가 굉장히 작고 날카로워지는 그 잔석기라고 얘기하거든요. 잔석기를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잔석기에 저희 중석기 때는 지금으로부터 1만 년 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1만 년 전. 잠시만요. 자, 중석기는 지금으로부터 BC. 1만 년 전부터 이제 중석기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때는, 잔석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나무 막대기 있지 않습니까? 나무 막대기에다가, 자, 여기다가 이제 석기를 꽂아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톱으로서 이제,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칼이라든지, 활이라든지, 자, 이런 걸 이제 제작을 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활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날쌘 동물들을 이제, 활을 쏴서 이제 잡아서 이제 사냥을 하는, 자, 이런 모습들도 나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른쪽에 그래서 사진자로 보면 이제 잔석기가 나와있죠. 여러분들은 참고적으로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실 내용이 이제 신석기 시대가 되겠습니다. 신석기 시대는 이른바 신석기 혁명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왜 신석기 혁명이라고 얘기하면,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굉장히 혁명적인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돼요. 바로 그게 뭐냐면, 농사와, 농경과 이제 목축이 시작이 되는 시기가 바로 이 신석기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석기 시기는, 자, 신석기는 지금으로부터 BC 8,000년. 자, BC 8,000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 되겠습니까? 지금으로부터, 지금이 2012년이죠? 그러니까, 만 12년 전.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만 년 전부터 우리 인류는 농사를 짓고, 목축을 했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구도, 이제 그전에는 그 돌덩이를 떼어서 썼는데, 이제 도구를 갈아요. 그런 석기를 뭐라고 하냐면 간석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석기가 있냐면, 농경 굴지구라든지, 돌괭이, 돌삽, 돌보습, 돌낫, 돌갈판, 자, 이런 석기들이 제작이 되어서 사용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석기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날카로워요. 날카로운 게 아니라, 날카로운 게 어떤 정도로 사용하게 되냐면, 이런 석기들 같은 경우는, 물론 날카롭겠죠. 잘 갈았으니까. 자, 이런 석기들 같은 경우는 어떤 정도로 사용하게 되냐면, 자, 앞에 이제 농경이라는 그 수식어가 이제 붙어 있죠. 자, 이 농경 굴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농사를 지었음을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석기들은, 이런 간석기들은 농사를 짓는 데에 사용이 되었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신석기 시대 때의 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석기 시대 때는 이런 거 사용 안 했었습니다. 신석기 시대 때는 토기를 사용을 하게 돼요. 신석기는 간석기도 사용했죠. 여기다 더해서 뭐가 들어가냐면 토기. 토기를 사용합니다. 흙을 빚어서 그걸 이제 불에다 구워가지고 이제 토기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신석기 시대 전기 때는 이른 민무늬 토기, 그 다음에 덧무늬 토기, 눌러찍기 무늬 토기, 이런 토기들이 이제 사용이 됐었는데요. 초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배우셨다시피 아시겠지만, 유명한 비싼 무늬 토기 있지 않습니까? 비싼 무늬 토기가 바로 신석기 시대 때 최초로 이제 사용이 되었었죠. 그래서 신석기 시대 토기의 비싼 무늬 토기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끝에가 좀 뾰족하고요. 이렇게 빗살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런 비싼 무늬 토기를 강가나 해안가에 모래사장에 이렇게 꽂아가지고 이제 사용을 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비싼 무늬 토기 안에다가 이제 농사를 지으면 이제 조라든지 피라든지 수수 이런 작물들을 재배를 하게 되거든요. 그 작물들을 여기 안에다 집어넣어서 이제 삶아서 먹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강가에 살았으니까 아무래도 조개 사냥도 많이 했었겠죠. 그 조개를 잡아가다가 요 안에다 집어넣었고 이제 조하고 이제 섞어가지고 이제 조개탕도 해서 먹는 굉장히 좀 침이 좀 갑자기 나오게 되는데 제가 좀 배가 좀 고파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비싼 무늬 토기를 사용했었다라는 게 신석기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그리고 이제 옷을 해입습니다. 의복을 해요. 그게 이제 인간답게 이제 생활을 했었겠죠. 구석기 시대 때 사람들은 대충 짐승의 가죽을 불러갖고 이제 생활을 했었는데, 신석기 시대 사람들부터는 이제 옷을 해입습니다. 의복 생활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의복 생활을 했으면 알려주는 대표적인 유물이 뭐가 되냐면, 가락바퀴와 뼈바늘이 되겠습니다. 가락바퀴. 가락바퀴라고 해서 이렇게 생겼어요. 동그래가지고 가운데가 이제 동그래가지고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어요. 이렇게 뚫려 있어가지고 여기다 이제 나무 꼬챙이를 이제 연결을 합니다. 나무 꼬챙이를 연결을 하고, 그리고 이제 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옷을 해입는 원료가 이제 삼이지 않습니까? 삼 껍질을 이렇게 벗기게 되면 그게 이제 좀 야들야들해지게 되거든요. 그 삼 껍질을 벗겨서 요 사이에다 이제 꽂아가지고, 구멍에다 이제 꽂아가지고 요거를 이제 팽그르르 돌리게 되면 이제 실이 똘똘똘똘 감기게 되는, 그러면서 이제 실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 가락바퀴와 이제 그 실이 만들어졌으니까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제 바늘이 있어야 되겠죠? 뼈로 바늘을 만들어요. 그래서 뼈 바늘을 통해서 이 가락바퀴와 뼈 바늘을 통해서 뭐를 해입냐면 옷을 해입었다. 의복 생활을 했었다. 인간답게 살았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경제활동은 이제 그 자연 경제 체제에서 이제 생산 경제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농경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전기와 중기 때는 어로 활동의 비중이 굉장히 컸었어요. 농사를 짓지만 아직까지 밭농사거든요. 생산량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로 활동이라든지 사냥 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렵 및 채집도 했었고요. 그리고 신석기 시대 이제 후반부터는 이제 농경과 목축이 시작이 되는데, 밭농사라고 말씀드렸죠. 조피수수. 그리고 어로와 수렵과 채집이 그대로 지속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석기 시대는 강가나 바닷가에서 이제 농사를 짓잖아요. 농사를 짓기 때문에 이동생활 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정착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시족 단위의 어떤 부족 사회로서 이제 족 외혼을 통해서 이제 세력이 점점 확대해 나가는 이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의 형태는 얘네들은 이제 신석기 시대 때는 어떤 집에서 생활하냐면 움집에서 생활을 해요. 신석기 시대 때는 어디서 생활하게 되냐면 움집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움집.
신석기 시대 때는 자, 아이들이 움집에서 생활하게 되는데요. 자, 움집.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움집. 자, 지하에다 우물 파요. 이거 우미거든요. 우물 좀 깊게 파요. 그래서 반지하의 형태로 해서 이제 그 위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생겼는데, 가운데에 이제 뭐 저기 불 뗀 자리가 있고요. 그 사이드에는 이제 뭐 저장 구덩이가 있고요. 그리고 뭐 여기다 이제 대충 나무를 이렇게 걸쳐놨겠죠. 나무를 올려놓고 위에다가는 뭐 이렇게 뭐 지피라든지 뭐 가죽, 짐승의 가죽 뭐 이런 것도 올려놨었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움집을 지어서 생활하는 게 신석기 시대 때의 생활 모습이었다, 주거 모습이었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굉장히 불이 좀 따뜻하게 있으니까 서로 가족끼리 모여서 오손도손 모여서 불을 떼면서 이제 그 옛날 옛적 구석기 시대 때 얘기도 하고 뭐 이랬었겠죠. 자, 이들도 마찬가지로 예술적 감각이 굉장히 뛰어났었어요. 구석기인들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뭐 조개 껍데기로 이제 가면을 만듭니다. 가면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칠해거리, 이제 액세서리로 조개 껍데기를 가지고 팔찌라든지 또는 뭐 목걸이라든지 자, 이런 정도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흙으로 얼굴 형태를 만들어서 이제 구워요. 그리고 이제 동물 모양을 새긴 조각품들도 이제 제작을 했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뭐 조개 껍데기 가면 같은 경우는 지금 신석기 시대 유적지 중에 부산 동삼동이라고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부산 동삼동에 가게 되면 폐총, 그러니까 조개 무덤이 되겠죠. 이 조개가 뭐 계속해서 뭐 먹고 쌓인 무덤이, 조개 무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이제 칠해거리라든지 이와 같은 그 조개 껍데기 가면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었었습니다. 자, 이들도 만약에 농사를 하기 때문에 그 자연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겠죠. 그래서 하늘에게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하는 등 이런 어떤 그 초보적인 어떤 그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런 신앙이 애니미즘, 샤머니즘, 토테미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애니미즘은 이제 자연물 숭배 사상이에요. 돌이라든지 뭐 태양이라든지 뭐 바위라든지 이런 자연물을 숭배하는 사상. 자연현상과 모든 사물에는 정령이 있다고 믿었다. 태양과 물에 대한 숭배가 굉장히 으뜸이었었다. 풍요로운 생산을 기원하는 의미가 있었다. 그 샤머니즘은 이제 그 무당을 신뢰하는 그 사상이 이제 샤머니즘이거든요. 그 무당은 이제 신과 인간을 매개해주는 그 중개인이잖아요. 그래서 무당과 주술에 어떤 그 신앙을 굉장히 많이 신뢰를 하고 믿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토테미즘은 이제 그 동물 숭배 사상이에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도 이제 뭐 최초의 국가가 이제 고조선이지 않습니까? 고조선의 건국 신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곰과 호랑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호랑이는 뛰쳐나가고 곰은 살아남아서 이제 여자가 되어서 그 아들이 나왔는데 그 아들이 이제 당군왕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 신화를 통해서 신석기 시대 때의 토테미즘적인 모습이 있었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박혁거세도 또 이제 박혁거세, 신라의 시조가 박혁거세잖아요. 박혁거세도 이제 말이 낳은 알에서 이제 태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오른쪽에 뭐 내용들이 뭐 애니미즘과 관련한 설명이 간단하게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요. 각주 맨 밑에 각주 보시면 황해도 봉산 지탐리와 평양 남경의 유적지에서 탄화된 좁쌀이 이제 발견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신석기 시대 때의 곡식을 생산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쪽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보시게 되면 이제 그 유적지가 이제 나오게 되죠. 신석기 시대 유적지. 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구석기 시대 유적지는 어디 있다고 했죠? 자, 매륙 지역에 있었는데 신석기 시대 유적지는 강가나 해안가에 있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이제 그 사진 자료가 있는데요. 그 칠해거리도 있고 옴집도 있고 덧무늬토기, 비싸무늬토기, 돌날, 갈판과 갈돌, 용경 굴치고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한번 주의 깊게 보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를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이제 청동기 시대가 이제 되겠는데요. 청동기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예전 교과서에는 뭐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BC 한 1000년에서 한 1500년이었었는데 그 청동기 시기를 좀 더 높게 잡아서 이제 지금은 한 BC 한 20세기까지, 그러니까 한 BC 한 2000년 전까지 올려다 보는 그런 그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청동기 시대는 BC 2000년에서 약 1500년 전경에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청동기는 그 북방형 청동기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라고 해요. 그 청동의 원료가 있습니다. 청동의 원료는 그 구리 플러스 주석이 되는 게 원래 청동이 만드는 원료가 되거든요. 구리에다가 주석에다가 이제 거기다 뭐가 더 들어가냐면 아연이 들어가게 돼요. 구리 플러스 주석 플러스 아연 들어가는 이 청동 같은 경우는 그 북방형 청동이 되겠는데요. 대표적인 청동이 뭐가 있냐면, 대표적인 청동이 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비파형 동검이 되겠습니다. 청동기 시대 때의 가장 대표적인 촉촉하네요. 자, 청동기 시대 때 대표적인 유물이 뭐가 되냐면, 자, 비파형 동검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중국의 악기인 비파를 담았다고 해서 비파형 동검이 되겠는데요. 자, 요령 지역과 한반도 서북부 지역에서 주로 많이 출토가 되는, 자, 이 동검이 바로 이 비파형 동검이 되겠습니다. 이 비파형 동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였었던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알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요령 지역에서 주로 많이 출토가 된다고 해서 요령식 동검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친 무늬 거울, 무늬가 굉장히 거친 거울이 이제 또 출토가 되는데요. 전기 청동기 시대 때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비파형 동검과 거친 무늬 거울이 주로 많이 발견이 되었었는데, 후기 청동기를 넘어오게 되면서 한반도 내에서 독자적인 형태로 청동기 문화가 이제 발달을 하게 됩니다. 발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비파형 동검에서 이제 세형 동검으로 이제 진화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거친 무늬 거울에서 이제 잔무늬 거울로 이제 진화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독자적으로 청동을 제작했음을 알려주는 거푸집이 또 출토가 됩니다. 거푸집은 그 청동을 만드는 그 틀이거든요. 그 거푸집에다가 이제 청동을 만드는 주물을 부어가지고 청동기를 이제 대량 생산하는, 자, 이런 도구가 바로 거푸집이었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청동기 시대의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동기 시대의 특징은 자, 무기라든지 청동을 가지고 무기라든지 또는 제사도구, 제기 또는 장신구로 주로 많이 사용이 되었어요. 청동검이라든지 청동거울, 청동방울 이런 게 이제 주로 이제 사용이 되었었고요. 청동기 제작과 관련된 전문 장인이 출연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청동기 시대라고 해서 석기가 사용되지 않는 건 아니죠. 그래서 간석기도 그대로 사용이 되는데, 청동기 시대의 간석기는 농업이 전체적으로 발달을 하게 됩니다. 신석기 때보다는. 그래서 어떤 석기가 사용되냐면, 어떤 간석기가 사용되냐면, 자, 반달 돌칼, 바퀴날 도끼, 자, 홈자기가 사용이 되는데, 자, 바퀴날 도끼는 이렇게 바퀴날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고요. 구멍이 이제 여기 뚫려 있고, 그 다음에 홈자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땅을 일구는데 사용을 했었겠죠.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게 있냐면,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반달처럼 생긴 돌칼이에요. 자, 반달처럼 생긴 돌칼. 이거 다 돌입니다, 돌. 가운데 구멍이 2개 있고, 여기다가 이제 끈을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손에다가 이제 꽂아가지고 이제 벼 있지 않습니까? 벼 이상을 자르는데, 이 반달 돌칼을 사용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 반달 돌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래서 벼농사를 했었구나.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반달 돌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벼농사를 했었구나. 청동기 시대 때는 벼농사를 했었구나. 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축의 사육도 증가를 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자, 신석기 시대 때는 사회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평등한 사회였었거든요. 근데 청동기 시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계급이 발생하게 돼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계급 발생. 청동기 시대 때 왜 계급이 발생하냐면,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증가를 해요. 자, 생산이 비약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니까, 잉여가 발생합니다. 자, 잉여가 발생하니까 사유재산이 생기겠죠?
사유재산이 생기게 되니까 이 사유재산을, 그러니까 잉여를 둘러싼 이해 집단과 이해 집단들끼리의 어떤 대립과 갈등, 요로 인해서 사유재산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이제 계급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이제 추존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자, 이런 사회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신석기 시대까지만 해도 먹고 남는 게 없기 때문에 누구 하나라도 일을 하지 않으면 이제 전부 다 이제 굶어 죽게 되는, 자, 이런 상황이 나타나게 되는데, 청동기 시대 때는 생산량이 늘어나서 어떤 누군가가 일을 하지 않아도 이제 생활할 수 있게 되는, 자, 이런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계급이 발생했다. 그걸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고인도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이 고인도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고인도를 이제 뭐 몇십 톤 한다 그러는데, 무게가 이제 엄청난다고 하는데,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이렇게 생긴 것도 있죠. 요거는 이제 북방형 고인돌, 요거는 이제 남방형 고인돌이라고 얘기하는데, 최근 들어서 이거 뭐 탁자식이라고 얘기하고, 이거는 이제 그 바둑판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고인돌을 운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많은 인력을 동원할 수 있는 지배자가 있었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정복 활동을 이제 뭐 주로 했었다. 그리고 이제 선민사상, 하늘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사상. 그로 인해서 지배자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그 지배자를 이제 군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남녀 역할도 분화되고, 남성은 뭐 농경이나 전쟁을 했었고, 여성은 집안일을 했었다. 가부장적 사유였었다. 자, 시족 공동체 사회가 이제 붕괴가 되고, 노동 도구 및 농업 생산물의 어떤 사유화가 이제 나타나게 되었다. 주거의 형태도 이제 전쟁이 굉장히 빈번해지지 않습니까? 이 집단들끼리 어떤 대립과 갈등 과정에서 전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마을 공동체도 이제 그 부족 공동체도 이제 방어를 위한 목책이라든지, 나무 목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방어 시설이죠. 목책이라든지 또는 그 환호라고 해서 이제 우리 공동체 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고랑을 이렇게 파거든요. 뺑 둘러가지고 이런 환호도 만들어 놨었고요. 토성이라든지 또는 토루는 이제 뭐 흙으로 된 이 보루를 일컬어서 이제 토루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러한 어떤 시설들을 통해서 이제 전쟁이 굉장히 빈번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 우리 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 주로 이제 어디에 이제 거주를 하게 되냐면 구릉 지역에 거주하게 돼요. 구릉은 이제 낮은 언덕을 구릉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낮은 언덕에 이제 구릉에서 이제 집단적으로 마을을 형성하게 되어서 이제 방어를,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방어를 하는 이런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농사를 짓기 때문에 이제 뭐 배산임수죠.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이제 하천이 흐르는, 자, 배산임수의 남향의 형태로 어떤 집단적으로 어떤 생활을 했었겠죠. 자, 움집이 이제 발전하게 돼요. 그러니까 움집이, 기존에는 움이 좀 깊었었잖아요. 몸이 좀 얕아져요. 몸이 좀 얕아지고, 그리고 위에서 보면 사각형이에요. 장방형이라고 얘기하는데, 장방형이고, 그 저장 구덩이도 이제 외부로 이제 빠져나오게 됩니다. 외부로 빠져나오게 되고, 뭐 창고라든지 독립된 그 창고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게 돼요. 규모도 굉장히 커지게 되고요. 자, 이게 청동기 시대 때의 움집의 모습이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상 가옥화, 그러니까 움이 얕아졌기 때문에 지상으로 올라왔죠. 벽면에 이제 화덕이 있고요, 주춧돌이 있고요. 자, 공공시설, 자, 이런 공공시설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뭐 고인돌이라든지 돌널무덤, 돌무지 무덤, 덧널 무덤, 자, 이런 무덤들이 있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호랑이 모양과 말 모양의 어떤 띠고리 장식, 자, 이런 것도 청동기 시대 때에 제작이 되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사진 자료가 나와있죠?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요. 청동기 시대에 대표하는 토기가 있습니다. 자, 미송리식 이제 토기가 되겠는데요. 미송리식 토기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러니까 평안북도 의주군 미송리에서 주로出토가 되어서 미송리식 토기라고 얘기해요. 이 미송리식 토기 같은 경우는 청천강 이북 지역에서만 발견이 됩니다. 청천강 이북 지역에서만 발견이 되고, 그리고 또 이 미송리식 토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미송리식 토기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자,
손잡이가 달려있어요. 손잡이가 달려있고, 그래서 이 미송식 토기가 이제 고조선의 어떤 그 세력 범위를 알려주는 대표적인 토기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송공리형 집자리라고 해서 사진자를 보시면 이제 나와있죠. 이 송공리형 집자리 같은 경우는 그 한반도 남부 일대와 그 다음에 뭐 제주도, 그다음에 멀리는 뭐 일본까지 이제 발견이 되는데, 청동기 시대의 움집의 특징이 뭐냐면 움이 굉장히 낮아지잖아요. 근데 이 송공리형 집자리 같은 경우는 움이 굉장히 깊습니다. 움이 굉장히 깊고 원형이에요. 신석기 시대와 마찬가지로 원형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게 뭐냐면, 가운데 뭐가 있냐면, 자, 기둥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나무 목책이 세워진 자리가 있거든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추론해볼 수 있는데, 뭘 추론해볼 수 있냐면, 자, 네모 집자리를 사용하는 부족이 원래 이 지역에 살았었는데, 자, 이 동그란 집자리를 사용하는 이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네모 집자리를 몰아내고, 자, 여기다 이제 목책을, 자, 나무 목책을 뽑아내는, 자,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주도에도 이런 유적지가 있고요. 송공리가 이제 대표적인 유적지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보시면 이제 초기철기 시대, 후기 청동기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BC 4세기 경부터 이제 초기철기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중국계 철기 문화가 굉장히 많이 유입이 돼요. 그래서 이제 철제 농기구가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되겠죠. 철제 농기구가 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철제 농기구가 사용이 된다는 얘기는 땅을 굉장히 깊게 파지 않습니까? 뭐 철로 된 그 농기구를 통해서 이제 땅을 굉장히 깊이 가리가 굉장히 가능해지기 때문에 농업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증가를 해요. 철제 무기가 등장하게 되고요. 기존에 사용되었었던 청동기는 의기화가 됩니다. 뭐 제사도구라든지 또는 장신구의 용도로 사용하게 돼요. 무기로서는 이제 사용이 잘 안 됐었겠죠. 그리고 이제 청동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물러서 농사 짓는 데는 사용되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정도 알아두시고요. 그렇죠. 한반도의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를 알려주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세형 동검과 장문의 거울과 거푸집이 있었다. 자, 토기는 뭐 민무늬 토기. 자, 신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토기가 빗산무늬 토기잖아요. 민무늬 토기는 무늬가 없는 토기예요. 그래서 민무늬 토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덧띠 토기, 검은 간토기, 긴목 항아리, 가지무늬 토기, 자, 이런 토기들이 청동기 시대 때에 사용이 되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쪽으로 넘어가세요. 자, 생산력이 증가하게 되니까 벼농사가 굉장히 발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벼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물이 확보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저수지가 있는데요. 김제에 가게 되면 이 벽골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벼농사가 굉장히 발달을 했었다라는 거. 목축이 성행했었다. 중국과의 교류가 굉장히 빈번했었다. 자, 명도전이라든지 반량전, 오수전과 같은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와 진한 시대 때 유행했었던 이런 화폐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出土가 되었었어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교류를 했었다. 화폐를 사용했었다. 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경남 창원 다오리에서 이제 붓이 이제 발견이 되었었어요. 이 붓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그때 문자를 사용했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한자를 사용했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시족 공동체 사회가 붕괴가 되고 연맹체 국가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연맹. 그러니까 여러 부족이 이제 연합을 해서 하나의 어떤 국가의 단위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연맹체 국가가 되거든요. 왕도 이제 출연하게 되고요. 자, 직사각형의 움집, 지상가옥과 원돌 및 목조 가옥이 등장하게 되고요. 널무덤, 동무덤 이런 묘지들도 이제 유행을 하게 됩니다. 널무덤은 참고적으로 이제 낙동강 일대에서, 그리고 이제 동무덤은 이제 영산강 일대에서 주로 이제 출토가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널무덤은 이제 나무 널을 안에다 집어넣고 거기다 시체를 이제 안치시켰겠죠. 동무덤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이제 어린 아이들을 이제 주로 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많은 지역의 어떤 문화적인 습속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암각화, 그러니까 바위에다가 이제 그림을 그려놓은 거죠. 기하학적 문이라든지 추수적 의미라든지 예술 활동으로서 생활상 일부 모습을 바위 벽돌에 새겨놓은 것을 이제 암각화라고 얘기하는데, 울주 반구대 바위 그림, 울주 천전리 각석, 고령 양전동 알터 바위 그림, 자, 이런 암각화들이 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울주 반구대 바위 그림은 굉장히 이 동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고래라든지 사슴이라든지 호랑이라든지 특히 고래가 엄청 많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사냥의 어떤 성공을 기원하는 이런 마음이 굉장히 많이 담겨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주 참전이 안각화에는 뭐 동심원 이렇게 생겼죠? 동심원이라든지 뭐 삼각형, 뭐 기하학적 무늬, 뭐 사람의 얼굴도 있어요. 인두. 그래서 그 사람의 얼굴을 무당의 얼굴로 우리가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종교적 재단이나 성지로 추정을 한다. 고려 양전동 알터 바위그림에서는 이제 뭐 동심원 등의 기하학적 무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농업사회에서의 태양 숭배 사상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뭐 사진 자료가 있죠. 반량전, 명도전, 그 철제 농기구, 그 철제 칼, 열무덤, 동무덤, 방무대 안각화. 자, 이런 내용들을 한번 보시고요. 거푸집도 오른쪽에 있네요. 잔머니 거울도 있고요. 자,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